당뇨 환자분들이 배가 고픈데 어디 식당 가기도 그렇고 곤란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편의점에 가셨을 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혈당 걱정 없이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완전한 식품, 치솟는 혈당들 그리고 약 먹어도 안 되는 것들 분명히 안정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당뇨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방법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요새 당뇨 이 혈당에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먹는 게 참 정말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이 관점만 바꾸시면요, 정말 편의점에서조차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당뇨에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참 당뇨 환자분들이 배가 고픈데 어디 식당 가기도 그렇고 뭐 먹기가 참 곤란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 그게 남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편의점에 가셨을 때 쉽게 이 음식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품들일 수 있고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잘 제품 살펴보시면 요새 사과가 들어있는 팩인데 여기에 땅콩버터까지 같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저도 저희 아내가 이 땅콩버터가 너무나 좋다고 극찬을 하면서 너도 좀 먹어라 해가지고 저도 이 통밀빵에다가 먹거든요. 체력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혈당이나 이런 건 신경 안 쓰지만 이 과일 중에는 사과가 가장 여러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특히나 근데 이 사과는 뭐다? 껍질까지 들어있는 제품을 좀 찾으시면 좋아요. 껍질에 팩틴이라는 이 항산화 성분 플라보노이드가 있어가지고 이거와 함께 땅콩버터는 있어서 지금 너무나 많이 효과가 퍼져 있어서 드시기 때문에 사과를 잘 못 드신다고 하는 분들이 이 땅콩버터 딱 찍어가지고 드실 수 있거든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 다른 거 잘 못 드시니까 편의점 가면 지금 이런 것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과랑 땅콩버터 같이 한번 그렇게 먹으면서 포만감도 충분히 있고 에너지 공급도 되기 때문에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편의점에는요 정말 이제는 없는 게 없습니다. 신선 제품까지 있어요. 뭐 과일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요리하는 재료들까지 있어요. 왜? 이 배송이 매일 일일 배송이 되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신선하게 여러분이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두부인데 이 중에서도 모닝 두부가 있어요. 아침에 정말 신선하게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겠고, 두부만큼 정말 식물성 단백질 중에 최고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이요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는요 신기하게도 이 두부를 잘 못 드시다가 점점점 컨디션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두부를 드시기 시작해요. 사람 입맛이라는 게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전에는 맵고 짜고 달게 먹다 보니까 이 두부가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모닝두부에 있는 팩에 보면 무슨 간장 소스도 있고 뭐 아니면 샐러드처럼 같은 소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드실 수 있으면 가장 좋다. 혈당 걱정 없이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그리고 완전한 식품, 동물성 식품에서는 계란을 든다면 식물성 식품 중에는 완전 식품이 바로 두부기 때문에 꼭 이 두부도 한번 찾아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두부에 이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물성 식품의 가장 완벽 식품이라고 되는 게 달걀이죠. 이 달걀. 그래서 이 달걀은 삶아서 먹으면 좋은데 훈제까지 해줘가지고 정말 맥반석 구이 편의점에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신경 써서 만듭니다. 계란도 뭐 난각번호 2번 이상으로 했다, 아니면 무항생제 계란을 썼다, 유정란을 썼다, 여러 가지 이제 특장점이 있게끔 계란도 그냥 삶은 계란 팔던 시대가 아니고 그 중에서도 훈제구이 맛있게 노릇노릇 또 구워져 가지고 입맛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맛있어야 먹죠. 당뇨 그 수치 걱정하다가 정말 삶이 너무 재미없다고 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 짭조름한 맛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훈제란으로 식욕도 채우시면서 입맛도 다지고, 양을 갖다가 너무 한 번에 안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훈제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3개까지 정도가 적정량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 드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편의점에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인스턴트 음식 말고도 살아있는 음식들, 우리가 요리를 안 하더라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유제품부터 끊어라, 몸이 아프면,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유제품 대신에 대체되기 시작한 게 이 두유인데, 두유 중에서도 또 이제 무가당, 그래도 나는 콜라 먹는 것보다는 이걸 먹겠다 하면
편의점에서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음료가 K푸드 열풍 때문에 품절 대란인 뚱뚱한 바나나 우유 그 녀석 대신에 무가당 두유 드시는 게 훨씬 더 몸에는 이로운 게 맞습니다. 왜냐면 저도 너무 좋아하는 그 뚱바에는 실제 바나나는 없어요. 화학적인 향료가 그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든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과 땅콩버터와 함께 음료수를 찾으신다면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셔라. 팩으로도 잘 나와 있고 병으로도 된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가당 두유 정도는 여러분이 요거는 유제품 범주보다는 앞서 설명드린 두부인 콩을 바탕으로 해서 음료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은 분유가 비싸서 못 먹던 시절에는 굶어 죽는 아이들, 모유 수유를 못하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에게는 이 두유가 정말로 생명수처럼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가당 두유는 합성 보존료, 산무 해가지고 보존료 안 들어갔다 여러 가지 적힌 두유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국내산 두유를 사용했다. 그 정도. 왜냐면 이 GMO 때문에 유전자 조작 콩 때문에 그게 또 시비가 많기 때문에 무가당 두유를 고르실 때는 그러한 기준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건요 실은 다 건강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진짜 좀 짭조름하고 아니면 좀 별미인 걸 하나는 우리가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황태포입니다. 황태구이가 술안주로도 맛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이거든요. 그만큼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풍부해요. 실은 생선이 원래 우리 인간이 머리부터 뼈 남길 거 없이 통째로 다 먹을 수 있었던 완전 식품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꼭 고등어가 DHA나 EPA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메가3 때문에 참치를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생선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실은 버릴 데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참 말려가지고 그리고 살짝 노릇노릇하게 해서 구워서 해준 게 황태구이포가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거 다 한 번씩 먹어봤는데 오늘은 별미로 하나 뭘 먹을까 했을 때는 이 황태구이포로 간식거리로 삼아 주시면서 왜 과자나 다른 치킨이나 피자나 다른 거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게 포만감도 들고 우리 몸에도 좋다고 생각하셔도 아주 무방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황태구이는 가격이 조금 있어요. 나는 이게 정말 맛있어 잘 먹어 하시면은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주문해서 드시는 센스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먹을 게 없어 하시지 말고요. 이 5가지만 주위에서 편하게 편의점에서도 금방 구매하실 수 있는 5가지만 잘 활용하셔도 치솟는 혈당들 그리고 약 먹어도 안 되는 것들 약물 없이도 분명히 안정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이거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런데 저도 인스타나 유튜브나 쇼츠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요새 참 저는 좋은 게 불편한 음식 만드는 진실해 가지고 이런 영상들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핫바, 어묵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가공육 이런 거 맛있거든요.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휴게소 가면 꼭 먹었던 거고 이 편의점에서도 정말 딱 들어가면 카운터에서 빨간색 이렇게 진열돼 가지고 노릇노릇하게 돼 있어서 군침 흘리게 하고 거기에 머스타드, 케찹 딱 뿌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핫바나 어묵이나 이런 가공육이나 실질적인 어류가 아니고 찌꺼기들 가지고 복합적으로 해서 만든 것들은 좀 피하셔야 된다. 근데 그런 거를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무심코 먹었다면 조금 횟수를 좀 줄여주셔라. 실은 그래서 스팸이 가공육 햄이 전쟁통에 먹던 음식이에요. 깡통에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유통기한이 길고 또 그런 칼로리 입장에서 보면 또 영양분이 채워지고 하지만 아질산나트륨부터 해서 여러 가지 독소들이 쌓여 있고 발암물질로 된다는 게 확인됐고 중금속 함량이 너무 높다. 왜? 짬뽕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가지만큼은 조금은 횟수를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편의점 음식으로 아주 재밌게 또 알차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식생활 습관으로는요. 반복적으로 강조를 드립니다만 스트레스 안 받으셔야 돼요. 정말 좋은 음식을 드셨다고 하신 분들도 당뇨가 안 나아요. 약을 먹어도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300, 400으로 안 떨어져서 양량을 계속 올리는 건 병원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오신 분들이랑 이제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잖아요. 완벽하게 합니다. 채소 과일 바탕으로 해서 과일도 많이 그분들은 안 드세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면요, 너무나 불안해하세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음식 하나를 먹어도 이거는 더 먹으면 안 될 텐데 이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혈당 오릅니다. 그리고 음식 먹고 나면 무조건 이 수치 검사를 하고 아니면 연속 혈당 측정기 재가지고 그 핸드폰만 바라다 보고 있으니, 그래서 이게 현대의학에서도 흰가운 질환이라 그래서 병원만 가도 혈압이 높게 나오는 건 이미 확인이 됐거든요. 혈당도 스트레스와 아주 밀접하다는 게 이미 연구 논문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운동할 때도 혈당이 오르거든요. 막 300, 400까지도 올라요. 순간적으로는. 좋은 스트레스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거를 무조건 뭐 공복혈당 맞춰야 되고 150 맞춰야 되고 200 넘으면 큰일 날 것처럼 내 몸에 문제가 있다라고 벌벌벌 떨어버리니까 약도 더 이상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악순환입니다. 물론 채소 과일을 기본으로 해서 약 끊고 회복하신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예방원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 당뇨 환자들이 이렇게 과일을 많이 먹는단 말이야? 주스를 마음껏 마신단 말이야? 할 정도로 편하게 마시세요. 그분들은 뭘 극복하셨냐? 두려움을 극복하셨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은 단 것을 좋아하게 설계가 진화가 된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포도당이죠. 그런데 이게 자연에서 온 것을 섭취하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인위적으로 만든 단맛, 그게 이제 과당이 설탕에 있는 과당이나 과일에 있는 과당이나 똑같다 그래서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되려 과일 껍질에 있는 풍부한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각종 항산화 성분을 못 먹고 그냥 죽어있는 음식들만 먹으면서 당뇨가 불치병으로 된 겁니다. 당뇨를 이겨낼 수 있는 식단은 가공식에서 벗어나서 자연에 있는 그대로 가되 이 자연에서 주는 식품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극복해내야 된다. 이 심리적 요인이 아주 큽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100살, 120살 때까지 당뇨약 계속 먹으면서 당 수치에 공포심 갖고 사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조금 넓게 자시고 그런 쪽으로 조금은 공부를 하시고 정보 습득을 해야지 계속 어떤 음식은 좋다, 어떤 음식은 안 좋다,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당뇨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방법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요 꼭 실천하셔서 당뇨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